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학단두라고 불리는 동백을 한번 그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백을 그릴 때는 색깔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좀 이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싹 소위 말하면 이렇게 딱 피는 느낌들, 그 와중에 좀 큼지막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음, 동백꽃이 활짝 피죠. 야, 다시 또 붉은 걸 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옆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바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림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 이렇게 서로 겹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너무 한 방향으로만 있는 건 별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 그리고 이 꽃의 크기나 어떤 건 제가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만, 어, 방향은 뭐 서로 다르게. 음? 이렇게. 좀 천천히 꽃의 모양을 좀 여러분이 좀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다시. 음, 이렇게 쑥 들어온, 이렇게. 네, 아주 제대로 옆으로 싹. 네, 그래 놓고 또 좀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좀 한번 벌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몽우리,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몽우리가 하나 싹 올라온 경우도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밑에 꼭 받침이 이 친구들은 솔방울처럼 되어 있죠. 송과라고 하는 솔방울처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물고기의 비닐이 거꾸로 있듯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은 아, 동백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음, 그안 보이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안에 좀 번지기 전에 제가 이 안쪽 속을 번지기 전에 소위 말하면 좀 마르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 안쪽에 색을 조금 넣어줍니다. 안쪽에 색을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색을 좀 넣어서 그 속 꽃 수술을 하기를 아주 좋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네. 그래 놓고 당연히 뭐를 할까요? 요 밑에 있는 요 꽃받침을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색을 완성을 합니다. 동백을 학단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의 단정한 이 붉은 머리, 그걸 닮았다고 그래서 학단두라고도 하고요. 대춘이라고도 하죠. 이 춘이 무슨 춘자냐면 참중나무 춘이라고도 하고 신성한 나무 이름 춘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소위 말하면 신성한 나무. 왜 그러느냐?
여기까지 똑 떨어져서 얘들은 죽거든요.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도 한번 피고 땅에서도 한번 피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대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그릴 때 꼭 그런 느낌을 좀 들도록 그리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응? 각자 방향을 달리 예를 들어 이쪽에 이렇게 두 줄로 해서 또 표현을 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죠. 색은 제각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늘 하지만 그림에는 법이 없죠. 그렇지만 고수, 소위 말하면 고급스러운 그림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놓고 잔가지를 어디에서 올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이렇게 와서 소위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방향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훨씬 가기가 좋은 형체가 되겠죠.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줘도 좋겠고요. 여기에 잎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파의 획이 이렇게 있는 게 좋죠. 네, 이렇게. 그러면 그림이 아주 절로 격이 좀 갖추어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동백의 꽃이 아주 화려하게 찍혔어요. 그러나 여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좀 말라야 돼요. 마를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좀 요런데 좀 한 번씩 더 하죠.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새도 그릴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뭐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흰색을 준비해서 이 친구의 그 수술을 한번 좀 말랐다고 생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덜 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마른 다음에 여러분은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원형의 원통형 같은 이렇게 꽃 수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좀 마른 다음에 하십시오. 저는 지금 좀 덜 말랐습니다. 덜 말랐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을 때 약간 번진다는 걸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네. 여러분이 좀 큼직하게 충분히 봤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꽃수술 받침, 꽃수술을 이어가는 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 사물을 볼 때 그냥 대수롭게 보지 않고 좀 자세히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면서 그렸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 뭐 수술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암수를 또 이렇게 올라온 걸 그리시는 분도 있고 안 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진짜 온전한 동백꽃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꽃은 완성이 됐지만 남은 잎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잎을 그리는 법이 참 다양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한 줄기만 딱 이렇게 그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가운데 한 줄만 그어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한 줄 하고 그거는 이렇게 선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이 친구가 동백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 아주 푸르기도 하고 초록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색이 좀 진하죠. 그거를 염두에 둬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하면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동백 오늘 제가 그려드렸고요. 여기에 뭐 새나 벌레나 어떤 걸 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두 개씩 딱 이렇게 연결해 주면 네, 아주 좋은 동백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동백을 통한 학단두 그리고 대춘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봄의 긴 어떤 느낌들을 상징하는 동백을 그려봤습니다. 곧 이 겨울도 끝나가겠죠? 여러분 따뜻한 봄날의 화사한 꽃들 기다리면서 마지막 추위 잘 견뎌내고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